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투 전문가 송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간 맞춰서 공부하러 온 우리 학생들 멋집니다. 짱짱맨. 이 학생들은 짱짱걸이에요.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이신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에서 그분의 연세를 조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지그 지글러. 그분은 사람들의 동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목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기 유발 그리고 목욕 다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사전적으로는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을 동기라고 한대요.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누가 나한테 동기 유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가 내 공부 의지 좀 버스카드 충전, 뻑가충 하듯 충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리서치 기관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3,121명을 조사했대요. 공부 의지, 동기 유발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공부에 대해서 많은 동기 유발이란 것 자체가 없다. 공부는 원래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동기 유발을 하느냐 없다. 만약 뭔가 동력이 있다면, 조금의 동력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오늘도 내가 견뎌냈다는 요게 동력 역할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시는 거죠. 시작하는 즈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못했어. 또 안 했어. 그러면서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단계로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가 아니에요. 원래 공부 의지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라고요. 왜 안 했지? 또 안 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그러면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몸이 굴러가서 더 다운되거든요. 그럴 시간에 못한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다시 하고 나서 성취감을 이따만큼 느껴주세요. 요거 하면 와 완전 기분 좋을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주세요.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작은 성취들을 모아서 큰 목표를 이뤄낼 우리 지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력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중력장 중에 중력을 이루는 한 요소는 원심력, 거기 들어갈수록 어떻게 됐죠? 그렇죠? 작아졌어요. 만율력은 항상 무슨 방향입니까? 그렇죠. 만율력은 지구 중심 방향 이미지화 시켜주세요. 이미지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중력은 적도와 극에서는 항상 방향은 무슨 방향? 적도와 극에서만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자, 또 나옵니다. 원심력. 거기 들어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요. 적도에서 중력과 만율력 방향은요? 같죠. 지구 중심 방향.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이랑 비슷하죠. 또 중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위도는 어디예요? 위도 45도예요?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여기. 그리고 반진자의 주기. 중력이랑 무슨 관계? 그렇죠.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 그래서 거기로 갈수록 위도로 가면 중력은 커지니까 단진자의 주기는 작아져야죠. 짧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 2015학년도 문제. 적도에서의 중력은요. 이건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만율력이랑 원심력이 주어져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만율력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을 빼준 알자 힘이 중력이죠. 여긴 마이너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만율력과 원심력이 이루는 각. 만율력과 원심력이 이루는 각이 위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적도에서는 만율력과 원심력이 이루는 각 몇 도입니까? 맞아요. 180도예요. 그런데
지구를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줘야죠. 요렇게. 그런데 중위도로 가면 만유인력이고요. 그리고 조금 작아진 원심력. 둘 사이의 각 요 정도. 180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죠. 조금 더 고위도로 가면 만유인력, 원심력. 각이 더 작아졌어요. 그죠? 극에서 원심력이 없어지니까 90도가 되지는 못하지만 180도에서 90도를 향해서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요거 감소합니다. 원심력이란 말만 들어가면 그게 사익각이든 아니면 원심력 자체든 다른 힘과 이루는 각이든 무조건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연직 방향. 그게 무슨 방향인데요? 그렇죠?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물체가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 복습 마무리하고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자, 철새가요, 여러분. 철새 뇌에 자석을 가지고 있대요. 그 자석이 나침반 역할을 해서 방향을 찾아서 3,000km 이상의 거리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철새의 머리에 나침반이 있는 이유 뭐 때문이냐?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에 요래 자기장이 있어요. 자석 주변에 생긴 자기장처럼 우리 지구과학 1에서 혹은 더 과거에 지구 자기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했다고요. 그 원인을 설명한 이론이 다이너모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요거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시나요? 전기를 띤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지 못하지만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즉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흐르게 된대요. 요런 방향으로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그런데 지구 내부에도 전기를 띤 물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그쵸? 금속성 물질이 들어있는 부분, 금속에서 빠져나간 전자가 있는 부분, 그렇죠? 핵이에요. 그런데 이 핵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핵이 있어요. 어딥니까? 외핵이죠. 이 외핵이 지구의 자전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대요. 그 이론이 다이너모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이 지구 내부의 대류 때문에 만들어진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다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태양풍, 플라즈마 형태의 태양풍이 지표면으로 그냥 들어오면 생태계에 아주 큰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걸 자기장이 막아줘요. 태양풍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자기력이 이렇게 힘을 미치는 공간인 지구 자기장. 근데 여러분은 이미 자기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석에 대해서, 자기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장 척척 봤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 수업 편하게 막 하려고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요거 해봤잖아요. 요거 슝슝놀이, 요거 슝슝놀이, 그죠? 그리고 자석 주변에 이렇게 철가루 뿌리기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사진을 다 봤다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자석 주변의 자기력 혹은 자기장을 가지고 지구 자기장으로 한번 개념을 확장시켜 보자고요. 자, 자기력 들어갑니다. 자석 주변에 이렇게 철가루를 뿌렸어요. 이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됐거든요. 자석 주변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자석이거든요, 여러분. 철가루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느냐? 그 힘,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가장 센 곳일 거예요. 자기력이 최대인 곳은 어디냐? 여기 자석의 양 끝부분.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석의 극자극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만 더요. 세 번째.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건데 자기력선이 무엇이냐?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놔요. 쭉 나침반을 놉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가 N극인데요. 나침반 속에 들어있는 자침도 자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나침반에 자석을 이렇게 놔요. 그럼 N극이랑 N극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N극은 청력이니까 슝슝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그죠? N극은 N극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요렇게 나침반의 N극은 자석의 N극이랑 멀어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N극에서는 빠져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요렇게 나침반 놓으면 그쵸? 여기 S극이니까 N극이 이쪽을 이렇게 향하게 되겠죠? 우와, 붙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빠져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자기력선은요, 그쵸? 방향이요,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것 하나. 그 다음 우리가 자기력이 최대인 곳 자극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철가루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 곳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 자극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극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또 최대인 곳이 자극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석에 대한 특징을 쌤이 정리했어요. 여기다가 지구만 하나 그려놓으면 지구자기장 끝, 이렇게 되죠. 응? 지구만 그려놓고 정리해놓으면 우리 유단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구 그려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구자기장이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어디가 자기력이 가장 큰 곳이냐, 그쵸? 여기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여기가 바로 자극이 됩니다. 지구의 자극. 자, 지구 자극 중에 나침반의 N극이 찾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자북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침반의 S극이 찾아가는 방향을 자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기력선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자북과 자남의 그 자석의 성질을 한번 또 파악해 볼게요. 자, 자기력선은요,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인데요. 그래서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북극 쪽에서 보면 자기력선 들어가는 방향, 남극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자석적으로 자기 북극은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자기 북극은 자석적으로는, 그쵸? S극을 갖는다고요. 자남은요, N극을 갖게 된다고요. 그쵸? 자기력선이 여기 자북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나침반이 여기를 향해서 북극이구나 라는 것.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다가 요건 1번과 2번은 우리가 그냥 자석에서 정리한 내용에다가 살을 거의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 3번이 이제 지구자기장의 특징이 되죠. 자, 여기가 자기 북극이고요, 여기가 자기 남극이에요. 여기를 연장한 요 선이 지구 자전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 자전축,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여기가 되면서 자전축과 지표가 만나는 두 점을 우리는 진북, 위도가 90도인 지역이죠. 진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전축과 자북, 자남이 연결된 선이요, 11.2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북과 자북은 일치하지 않게 돼요. 자북이 진북이랑 같은 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침반이 향하는 곳이 북극이라 그래요. 그죠? 그 나침반을 계속 향하는 곳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기 갑니까? 여기 갑니까? 여기 가요. 나침반 향하는 곳은 자석적인 북극이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위도 90도인 곳이었어 봐. 그것이
북극인 대로 계속 가면 다른 곳을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북각, 각 지점에서 측정되는 자북과 진북의 차이, 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지구 자기장의 3요소는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편각, 두 번째, 복각, 세 번째,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3요소의 정의, 제일 중요해요.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각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두 번째, 역시 중력에서도 그랬듯이 위도별로 어떤 변화 경향성을 갖는가. 세 번째, 각각 요소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편각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편각이 무엇이냐? 한번 정의를 써봅니다. 편각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특정한 지점에서 진북과 그리고 나침반 향하는 방향, 자북이 이루는 각이래요. 그런데 빈칸, 기준은 무엇이냐?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에서 기준은 무엇이냐? 진북이에요. 즉, 요 지점에서 여기가 진북 방향인데요, 나침반이 이렇게 향해줘요. 나침반 향하는 방향, 요 방향에 자북이 있는 거죠. 그 각과 그리고 어느 쪽을 향하는지 그걸 우리는 편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향하는 곳과 방향. 자, 여러분 여기가 진북이고요, 여기가 자북이에요. 그럼 여기 A 지점에서는 자북이 진북보다 어느 방향에 위치합니까?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자, 진북 방향을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북은 진북에 대해서 동쪽에 위치하죠. 동쪽에 위치할 때를 동편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만약 10도면 10도 이스트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10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여기가 진북인데요, 다른 B라고 하는 지역에서 봤을 때 나침반이 이쪽을 향해요. 그럼 진북에 대해서 어느 방향을 향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요 각이 만약 15도라면 이건 서편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5도 서쪽 웨스트 혹은 마이너스 15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요 플러스나 요 마이너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 0을 기준으로요,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잖아요, 여러분. 그쵸? 즉, 0을 기준으로 양수는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오른쪽, 동쪽에 위치해요. 음수는 서쪽에 위치해요. 그래서 자북이 진북보다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좌표 평면상에서 관습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요. 자, 그럼 편각의 의미, 자북이 진북보다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동편각, 서편각, 위도별 변화 이런 것을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자, A지점, B지점, C지점에서 여러분 편각을 한번 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편각이 뭐라고요? 어디가 진북입니까? 여기 지리산 북극 위도가 90도인 지점 진북 먼저 찾아야죠. 기준 여기에 대해서 각 지점에서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자북이죠. 자북이 이 지점에서 진북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에 어느 쪽 각만큼 있는지가 편각이라고요. A 지점에서는요, 자북이 진북에 대해서 어느 쪽에 있어요? 그 좌표 평면 그리면서 연습해 보면 나중엔 안 그려도 돼요. 어느 쪽? 그렇죠.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5도 웨스트 혹은 어떻게?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고요. B 지역은요? B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진북과 자북이 같은 지점이에요. 그럼 편각이 0도인 게 되고요. 일반화 시킵니다. 특정한 지역과 진북과 자북이 같은 경도상에 있으면, 동일 경도상, 특정 지역에서 봤을 때 동일 경도상에 진북과 자북이 있으면, 같은 경도상에 있으면, 그죠? 편각은 0도가 돼요. 즉,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진짜 북극이 같은 방향에 있다는 뜻이 되죠. 이 지점에서만. C에서는요. 자, 진북이 여기에요.
나침반 향하는 자북은요. 어느 쪽에? 여기가 동쪽, 서쪽. 동쪽 방향이 있다고요. 양수 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30도 이스트 혹은 어떻게?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발 더 응용해보죠. 자, A에서 고緯도로 이동한대요. 지금 여기서는 편각이 5도, 마이너스 5도였어요. 조금 더 고緯도로 올라와서 요 지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아까보다 각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에.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 각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A에서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경도를 따라서 고緯도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가 진북이고요. A 지점에서는 이렇게 자북이 5도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 더 고緯도로 오니까 나침반이 자북과 이루는 각이 조금 커지고요. 조금 더 고緯도로 가면 조금 더 커지게 돼요. 그죠? 편각은 일단 고緯도로 가면 증가되는 방향이고요. 나침반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얘네들 다 한번 겹쳐볼까요? A 다시 A2 다시 겹쳐볼까요? 5도였다가 조금 더 돌아간다고요. 나침반이 회전하는 방향. 이거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12시, 3시, 6시, 9시에서 시간은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C에서는요. C에서도 역시 이렇게 같은 경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요 지점에서는 더 편각이 커지게 돼요. 편각이 커졌어요. 동편각이었는데 이렇게 동쪽 30도였는데 편각이 더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합치면 이건 무슨 방향입니까? C 지역에서는 고緯도로 이동하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침반이 회전하게 된다. 이거 찬찬히 나침반 상상하면서 이해해줘 볼게요. 자, 이제 편각을 마무리하고 복각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복각은요. 정의가 진짜 중요해요. 복각은 정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정의가 뭐냐. 자, 첫 번째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복각의 진짜 정의는 나침반의 자침이 나침반에 들어있는 그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 자기력선들이 뭐죠? 나침반의 N극이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침반의 자침의 방향은요. 자기력선의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수평면이래요. 그 지점에서의 수평면은 가까운 지역, 아주 먼 지역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뭐와 나란하냐? 지표면과 나란하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복각은요. 자기력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각이 그거구나. 그러면 짜잔. 해석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즉 자기력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인 복각은요. 여기 자기 극에서 자침이 이렇게 지표면과 수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긴 수직으로 빠져나오거든요. 복각이 몇 도입니까? 그렇죠? 자기 극에서는 복각이 90도가 돼요. 90도. 자기 적도에서는요. 이렇게 복각이 0도인 지점이 자기 적도가 돼요. 자, 자기 적도부터 자기 북구까지를 자기 북반구, 자기 적도부터 자기 남구까지를 자기 남반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요 정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한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북반구에서 여러분 자기 북극에서 화살표로 N극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걸 90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자기 남극에서는 자침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N극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걸 부호를 플러스라고 하면 이건 부호를 뭐라고 해야 돼요? 방향이 반대니까 양수, 음수 방향이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해 주듯이 이것도 마이너스 90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복각의 의미, 자기 북반구에서는요, 그리고 자기 남반구에서는요,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력성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복각인데요. 개념을 이렇게 확장합니다. 나침반의 자침 중 N극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플러스 복각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다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지표면과 각을 이렇게 이루니까 플러스라고 하면 자기 남반구에서는 그 각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자고요. 자, 이제 이해하기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복각은 어디서 90도예요? 진북, 자북. 자북에서 90도죠. 그죠? 정확하게 진북이 복각이 90도가 아니지만 고緯도로 자북과 진북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북도 진북 근처에 있으니까 고緯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복각은 증가되는 방향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리적인 의도와 자기적인 의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고緯도로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고요. 자, 출제 개념. 자침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은요, 고緯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한다고요. 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 응용된 자료를 쌤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복각은요, 여러분, 자침과 뭐가 이루는 각이냐? 땅! 지표면과 이루는 각인데요. 이렇게 표현돼요. 자침과 연직 방향이 이루는 각이 30도다. 그리고 복각은 30도다.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죠. 연직 방향과 지표는 90도고요. 여기가 30도면 자침과 지표면에 이루는 각, 즉 복각은 몇 도여야 되느냐? 60도가 돼야 된다고요. 연직 아니고 복각은 수평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고도로 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성을 띄어요. 그럼 정확하게 한번 그걸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자, 자기 극이에요. 자기 중위도, 자기 적도에서 북반구입니다. 나침반의 자침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선생님이 한번 전자기력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선생님, 전자기력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기력이에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나침반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력은 자석의 힘이고요. 전자기력은 지구 자기장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자기력이 복각까지를 고려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 거라고요. 자, 일단 자기 극에서는 복각이 몇 도냐? 90도예요. 그래서 나침반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지구 자기장이 자석이 주는 힘도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 돼요. 그 다음 자기 적도에서는요, 복각이 0도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자기력의 크기가, 지구 자기력의 크기가 적도에서 커요, 극에서 커요? 자석의 힘이 가장 큰 곳은 극이었어요.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전자기력도 자기 극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 극에서 화살표를 과장해서 길게 표현해 보고요. 적도에서 짧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중위도는 중간 정도. 전자기력 정리하면 자기 극에서 최대값을 갖고 자기 적도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자, 그럼 복각은요, 여러분, 복각. 자기 극에서 나침반의 자침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몇 도라고요? 90도. 자기 적도는요, 0도. 중위도는 요 정도 각을 가져요. 자, 이제 등장합니다. 복각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지구 자기 요소 중 세 번째 요소인 수평 자기력, 그리고 연직 자기력을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수평 자기력, 연직 자기력은 뭐냐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100도 분해했을 때 그 중에 수평 성분을 수평 자기력, 요 연직 성분을 연직 자기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기 적도에서는 연직 자기력 있나요? 없어요. 연직 성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적도에서는 수평 자기력만 있어요. 자기 극에서는 수평 자기력 있나요? 뭐만 있어요? 연직 자기력만 있어요.
그럼 수평 자기력이 위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갖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각이 고위도로 갈수록 자기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듯이 수평 자기력이요 자기 적도에서는 최대값을 가져요. 그 다음 점점점 이게 너무 커졌네요. 점점점 줄어서 자기 극에서는 0, 제로가 되죠. 감소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연직 자기력은요 자기 적도에서 0이죠. 자기 극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갖는다고요. 아, 수평 자기력은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인데 극에서 제로, 적도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연직 자기력은 반대구나. 그럼 여기서 퀘스천. 자, 수평 자기력은 적도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연직 자기력은요? 극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럼 이 값을 A, 이 값을 B라고 하면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연직 자기력, 극에서의 연직 자기력은 곧 전자기력이에요. 적도에서의 수평 자기력은 적도에서의 전자기력이에요. 그죠? 전자기력 자체가 어디서 큽니까? 극에서 커요. 그래서 극에서의 전자기력인 연직 자기력의 최대값 A 값이요. B 값보다 더 크다고요. 자, 이런 게 자료로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가 자기 극, 여기가 자기 적도. 요쪽이 수평 자기력, 요쪽이 연직 자기력. 수평 자기력은요. 자기 적도에서 큰 값을 갖고요. 이렇게 극에서 작은 값을 가져요. 이게 수평 자기력. 수평 자기력. 연직 자기력은요. 자기 적도에서 0이고요. 그다음 자기 극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최대값에 여기를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고 여기를 연직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연직 자기력, 수평 자기력. 최대값의 수치가 연직 자기력의 최대값이 수평 자기력 최대값보다 크다고요. 요 그래프 요 내용 옆에다가 그려주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내용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우리 교재의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평 자기력. 지구 자기장의 세 번째 요소인 수평 자기력은요. 이렇게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 요건 연직 자기력이다. 자, 그 다음 요 그림을 또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갈게요. 요 그림은 뭐냐면 여기가 진북 방향이래요. 각각의 요소를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진북 방향. 그 다음 전자기력 방향이 지금 얘예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포함한 요 면상에 자북이 있는 거죠. 전자기력은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힘이거든요.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자북이 그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자기력은 벡터 분해돼요. 어떻게? 수평 성분 여기랑 같습니다. 그 다음 연직 성분으로. 자, 여러분 복각이 뭐예요? 전자기력과 그죠? 자침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그런데 여기는 복각이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평행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수평 자기력. 수평 자기력으로 똑같다고요. 아, 복각이 여기구나. 그럼 평각은 뭐예요? 평각.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이에요. 그렇죠? 평각은 그래서 이렇게 진북과 전자기력이 향하는 방향, 이쪽 방향에 자북이 있는 거거든요. 수평 자기력 사이의 각, 요걸 편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보고요. 요 자리가 평각 자리, 요 각 자리가 복각 자리, 수평 자기력, 연직 자기력, 전자기력인지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표 정리 한 번 더 해보죠. 위도별, 자기장, 요소별. 크기 어떻게 변화하는가? 복각. 자기 극에서 얼마입니까? 멈추고요, 여러분. 다 작성하면 연필로 하고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필로 다 적고 돌아오세요. 자, 자기 극에서. 그렇죠. 90도예요, 복각. 적도에서는 0도. 수평 자기력은요. 자기 극에서 0. 적도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연직 자기력은요. 적도에서 0. 극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 최대가 이 최대보다 더 크다고요. 왜냐하면 전자기력이 자기 극에서 최대. 자기 적도에서 최소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값이 저 값보다 크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자기장의 3요소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구 자기장의 변화. 1변화와 0년 변화가 있어요. 1변화는 하루 동안의 변화. 0년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 일변화의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12시를 포함한 시간 낮이고요. 여기 24시를 포함한 시간 밤이에요. 복각, 평각, 수평 자기력이 변하는데요. 하루를 주기로 변하는데 언제 그 크기가 더 큽니까? 복각, 평각이 다 낮에 그 크기가 더 커요. 아, 하루 동안 변하는데 낮이 밤보다 대부분의 자기장의 크기가 크구나. 이걸로 우리는 일변화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낮에 무엇의 영향을 받죠? 그쵸. 태양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짠, 일변화는요, 일변화. 그 원인이 태양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그럼 요 반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은 지금 현재 시간이 낮이 되고요. 여기는 밤이 된다고요. 낮 동안은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 때문에 자기장이 커지는 경향을 갖게 되고요. 돌아서, 자전 때문에 돌아서 태양이랑 반대 방향이 되면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가 초래돼서 하루를 주기로 태양의 영향을 받을 때는 자기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이 A를 일변화라고 얘기해요. 일변화는 항상 뭐 같은 경향성을 갖는 변화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B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루 동안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커요. 이렇게 일변화 중에 변화의 폭이 아주 큰 것을 자기 폭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폭풍은 태양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언제일까요? 태양에서 오는 물질이 엄청 많을 때. 그때가 바로 그렇죠. 태양의 흑점이 되게 많은 흑점의 극대기 때다. 그때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전도 일어나고요. 오로라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죠. 지구과학 1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영년 변화로 넘어가죠. 영년 변화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예요. 지구 자기장의 극의 위치가 바뀌고요. 자극의 위치가 변화하고요. 또 지금 자기 북극의 자석적인 종류가, 그쵸, S극이에요. 자기 남극이 자석으로는 N극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의 성질도 완전 반대가 되는 걸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변하는 걸 영년 변화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요, 다이너모 이론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긴다고요? 외계 대류에서. 그럼 자기장에 이런 큰 변화가 왜 나타나느냐? 역시 외계 변화 때문에,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자, 자료를 조금 정리해 봤더니 런던이랑 파리가요, 복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런던과 파리에서의 복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런던의 복각이요, 요 정도 각이었다가 75도에 가까웠다가 65도에 가깝게 작아지고 있어요. 영년 변화로 자극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자, 자극이 런던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자, 질문. 복각이 감소한다는 건 그 지역과 자극 사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극과 그 지점과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냐? 여러분, 복각이 가장 큰 자기 위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자기 극. 그럼 자기 극 근처에 있는 지점은 복각이 여기 역시 90도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의 복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극이 여기서 점점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복각이 감소한다는 건 자극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 자료 분석으로 정리하면서 이 시간 내용 전달을 마무리하고요. 기출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죠. 자, 그림은 북아메리카의 평각 분포를 나타냈대요. 여러분, 평각이 뭐죠? 그쵸? 기준이 되는 진북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나침반의 자침이 향하는 방향, 즉 자북이 어느 쪽으로 몇 도 떨어져 있느냐가 평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면 일단 진북은 어디고 자북은 어디냐? 여기 보니까 요 라인 지금 편각이 0도인 라인이에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군데 펼쳐져 있잖아요.
요 선이 바로 동일 경도선임을 알 수 있죠. 요 선 어딘가에 자북도 있고 어딘가에 진북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편각이 0도란 얘기는 진북과 자북이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침반 향하는 방향, 자북과 진북이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나침반이 진북도 향하는 방향이 바로 요 0도선인 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요. 편각이 다 웨스트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무슨 뜻이냐? 이 지점에서는 진북에 대해서 그쵸? 자북이 향하는 방향이 다 서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서는요.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향하는 방향이 다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플러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기 분석 들어가 보죠. 기억. 자북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0. 맞습니까? 수평 자기력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자기 적도요. 그렇죠? 수평 자기력은 전 자기력의 수평 성분인데 자기 극에서는 연직 자기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 자기력은 0이 되는 것 맞습니다. 니은 편각 0도의 동쪽 지역은요. 편각 0도의 동쪽 지역은 A 지역인가요? B 지역인가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죠. A 지역이에요. A 지역은 다 서편각 마이너스 편각을 갖죠. 자, 니은 찬찬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요. 맞아요, 이거. 디귿 편각이 0도인 지역은요. 편각이 0도인 지역은 진북과 자북이 동일 경도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침반에 자북이 진북을 가리켜요. 왜 자북을 안 가리키고 진북을 가리켜요가 아니라 자북과 진북이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자북 가리키면서 진북도 가리킨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5번,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같은 핵심 개념이 또 여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A지점, B지점에서 지금 보면 문제에서 동일 경도상이라 그랬어요. A지점과 B지점, 자북과 진북이 같은 경도상에 있어요. 그럼 A에서의 편각 몇 도일까요? 같은 지점? 0도. B 지점에서의 편각 몇 도일까요? 0도. 아, 두 지점에서의 편각은 동일하구나. 몇 도로? 0도로. 그럼 복각은요, 여러분? 복각이 뭡니까? 전자기력. 그죠? 자침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오, 그건 자기 고이 들어갈수록 커진대요. 각 바로 A가 큼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분석 들어가 볼게요. 기억, 복각은 A가 B보다 커요. 그냥 지표면과 여기 자기력선 사이에 각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시각적으로도 바로 A가 큰 거 알 수 있어요. 니은 편각은 A와 B가 똑같이 0으로 똑같아요. 디귿 자북극에서의 연직 자기력, 전자기력의 최대값, 자기 적도에서의 수평 자기력, 전자기력의 최소값보다 어때요? 최대값이니까 커야죠. 작지 않다고요.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림은 세 개의 편각 분포래요. 역시 편각이 뭐예요? 그렇죠?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편각이 A와 B, C에서 얼만큼씩인지 주어졌어요. A는요, 편각이 10도인데 플러스 10도예요. B는요, 마이너스 10도고요. C는 10도란 얘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북에 대해서 A 지점에서는요, 그렇죠? 나침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동쪽을 가리킨다고요. B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같이 B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서쪽을 가리킨다고요. 진북에 대해서. C 지역은 A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기억, A와 C의 편각은 똑같이 10도, 동편각, 플러스 10도로 똑같죠. 이렇게. 니은, 복각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일단 경향성이, 여긴 자기 위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위도의 경향성이 고에 들어갈수록 복각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런데 B는요, 지리적인 적도에 가까워요. 자기 적도에 가깝다고요. 복각이 0도에 가까워야죠. 그러면 A, C보다 B는 복각이 작아야지 가장 클 수 없습니다. 디귿, B에서 A까지 최단 경로로 간대요. B에서 A까지 가면 볼까요? B, 마이너스 10도, 점점점 마이너스
서평각으로 0에 가깝다가 그리고 동평각으로 돼요.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오버랩 해주면 되죠. B 지점에서, 그죠? A 지점으로 0을 거쳐서 이동을 해온대요. 그러면 나침반의 자침이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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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 거라고요. 이건 무슨 방향으로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의 변화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아요. 기억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자, 자기장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여러분, 자북극이 원래 요 위치에 있다가 요 위치로 위치가 변했대요. 이렇게 자북의 위치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자기 극의 자석적인 성향의 변화. 우리는 이런 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변화, 영년 변화라고 한다고요. 영년 변화는 뭐 때문에? 원인이요. 그죠? 외계 변화. 지구 내부에 그 원인이 있어요.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영년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자부의 위치 변화의 경향성을 보니까 A 지점은 이 지점에 그냥 있는데요. 원래 자북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복각이 몇 도예요? 90도. 점점점 복각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A 복각이 여기보다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복각이 여기로 와요. 그럼 이제 복각이 90도인 지점이 여기가 되죠? 그럼 이 지점은 자기랑 가까워지니까 복각이 1900년도보다는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 커졌죠. 그런데 2010년이 됐어요. 어머, 있잖아. 내 바로 옆으로 자북이 이사 왔어. 그럼 복각이 A도 거의 90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점점점 자북이 A와 가까워지면 A 지점의 복각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하게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 지점에서의 복각은 2010년 거의 90도, 1920년보다 복각이 멀리 있을 때보다 큰 거 어때요? 맞죠. 자기 극 주변에 있을 때 복각이 가장 큽니다. 니은 1900년 이후 현재까지 자북극이 이동하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냐? 이동 속도는요, 여러분, 속도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씩 이동하면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 10년 동안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요만큼 이동했어요. 20년 동안 요만큼, 20년 동안 이만큼. 그죠? 바로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이동한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같지 않다고요. 특히 여기 1990년, 2000년 되게 10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많이 이동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디귿. 최근 100년간 자북극이 왜 이동했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는 뭐 때문이라고요?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이라고요. 하루 동안의 변화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태양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평각, 복각,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전자기력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내에 이미 자기장, 자기력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 그거 믿고요. 거기다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복습 계속하면 정말 모르겠다는 내용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우리 학생들에게 힘껏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